조계종 제6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로 남해 보리암 전 주지 능원 스님이 단독 추천됐습니다. 능원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공식 임명을 받게 되면 앞으로 4년간 군불교 활성화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됩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직능 대표 후보 20명과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10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주말과 휴일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불교 문화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은혜사는 1213주년 계산대제 법요식을 가졌고 해인사는 계산 1220주년 음악회로 가을밤을 수놨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축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의 올해 일정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전남 영광에서 시작됐습니다. 110년 역사의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창건주 구하스님과 초대포교사 경봉스님 등 역대 조사들을 기리는 첫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단 군포교를 총괄하는 군종특별교구의 제6대 교구장 후보로 남해 보리암 전 주지 능원 스님이 단독 추천됐습니다. 군종교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능원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공식 임명을 받게 되면 앞으로 4년간 군불교 활성화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됩니다. 서유령 기자입니다. 이른바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 포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조계종이 지난 2005년 출범한 군종특별교구. 조계종 군종교구의 6대 교구장에 능원 스님이 단독 추천됐습니다. 군종교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5대 교구장 선일 스님의 사퇴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아온 부교구장 능원 스님을 6대 교구장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능원 스님 추천 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됐습니다. 만장일치로 추천한 걸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원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4년간 군종교구장 소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도 포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이 군종교구는 군 포교를 위해서 있는 데거든요. 다른 데도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여기는 목적이 오직 군 포교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는, 목적에 맞는 정말 포교에 갖다가 올인해서. 최근 군종교구는 1년 2개월 만에 교구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등 조직 운영이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능원 스님은 상대적으로 장점으로 꼽히는 원활한 소통 능력을 10분 발휘해 군 법사들의 사기부터 진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법사님들하고는 격이 없이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아마 후배 법사님들도 저한테 뭐 어려운 것 저런 것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이제 화합과 소통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해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우리 능원 스님은 1985년 영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와 구족계를 수지한 뒤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특히 군법사 25기로 전역한 능원 스님은 진주 보광사주지, 남해 보리암주지 등을 역임하면서 각군 법당 운영과 법회 지원 활동에 매진했으며 육군 육사단 7년대 호국 674 법당 건립에 1억 원가량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군불사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능원 스님은 전국 제방 선언에서 수선 안거했을 뿐 아니라 BBS 불교방송 재단이사,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 남해군 사암연합 회장 등을 맡는 등 대사회적 활동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한편 이번 군종교구 상임위에선 교구장 선출의 건 외에 최대 현안 사업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불사 관련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둔 호국 홍제사 대웅보전 건립 불사의 원만 회항을 위해 막바지 지원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직능대표 20명과 비군이 종회의원 10명의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직능대표 후보 20명과 비군이 대표 10명을 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유런과 선원, 강원 등 10개 분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스님,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스님, 청주 용화사 주지 각연스님 등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또 비군이 종회의원으로는 진상, 철우, 법회, 진명, 설해, 정운, 지인, 정관, 해도, 해성스님이 확정됐습니다. 제18대 중앙종회의원 교구별 직선직 선거는 오늘 13일 오후 1시 진행되며 전체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19개 교구본사에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어 직할교구와 마곡사, 불국사, 송광사, 선운사 등 5개 교구본사에서만 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영남의 대표 명산 팔공산과 가야산에선 다채로운 불교 문화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은혜사는 1213주년 계산대제 법요식을 가졌고 해인사는 계산 1220주년 음악회로 가을밤을 수놨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입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9일 은혜사 계산 1213주년을 기념하는 계산대제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은혜사 조실 중화법타 대종사와 주지 덕조 스님은 은혜사 계산 1213도를 자축하면서 모두가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된 공동 운명체임을 깨달아 자리 이타의 보살행 실천으로 행복의 길을 열어가자고 설했습니다. 천재지변보다도 사람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삼독이 빚어낸 인재가 더 많은 고통과 우리 인생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의 과보입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경북도민은 물론 영천시 및 경산시민을 비롯한 모든 도시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대부패에 참석한 내외 귀빈 중에는 천주교 등 이웃 종교인들도 참석해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종교 간의 화해를 통한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이런 이웃 종교로서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요식에 이어 열린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에서는 자발적인 기부금 모연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은혜사는 8일부터 9일까지 산사 노래자랑, 산사 야경, 전통 등전시, 은빛 음악회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로 대중화합과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계산 1220주년을 맞은 법보종찰 해인사는 국민 힐링 달빛 콘서트로 가을밤을 수놓았습니다. 국민 힐링 달빛 콘서트에 이렇게 많은 전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인사를 대표해서 오신 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인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열린 달빛 콘서트는 달구불 대구의 달과 빛골 광주의 빛을 합쳐 동서 화합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가 통과한 10개 시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진행되고 있는 해인사 계산대제는 오는 16일 계산 역대조사 달해제, 21일 학사대 최치원상 제막, 22일 해인사 버살개 수계 법회 등으로 이어집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축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의 올해 일정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전남 영광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 좋은 날은 그제 영광 법성포 성지에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공연과 나눔문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모금 행사와 인사말, 축사, 전통문화 공연으로 꾸며진 행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주제로 지역의 성역화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봉행됐습니다. 특히 한둘의 마당 예술단의 신명나는 전통연희에 참석자들은 어깨춤과 박수로 화답하며 코로나 등으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의 답답함을 훌훌 털어냈습니다. 영원한 불교 뿌리를 찾는 활동과 함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진 이 자리에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을 통하여 성역화 의식을 보양시킬 수 있는 더욱 특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올해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은 그제 전남 영광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를 시작으로 오는 27일에 조계사, 다음 달 13일에는 신라불교 발상지 경북 구미 초전법륜지까지 이어집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11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창건주 구하스님과 초대포교사 경봉스님 등 역대 조사들을 기리는 첫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정법사는 도량 일대에서 만발 공양과 만등 공양도 펼쳤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나각을 시작으로 정법사 창건 110주년을 기념하는 역대조사 달해제가 시작됐습니다. 정법사 주지 강우 스님을 필두로 사부대중들이 창건주 구하 스님 등 조사 스님들의 위패를 불단에 모셨습니다. 3기어례와 육북 공양이 이어졌습니다. 참석 사부대중들은 차와 꽃을 조사 스님전에 올리며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 정법을 펼친 창건 정신을 오롯이 돌아봤습니다. 나라의 말을 쓰지 못하고 나라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 창건주이신 구하스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불교를 전파하고자 통도사 마산 중앙 포교당을 세우셨습니다. 정법사는 창건 이후 중생구제 전법교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포교와 신행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년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 최초 유치원 중 한 곳인 대자유치원은 그동안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날 창건을 기념해 펼친 대자유치원생들의 달의 시연은 정법의 미래를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곳,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법사는 만발공양과 만등공양, 만차공양 그리고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창건 1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만발공양과 만등공양은 사부대중이 공양을 올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복덕을 구족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탄화학 박사 1호이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인 문광 스님이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 간화선 대법회에서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인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설했습니다. 문광 스님은 보문사 대웅전에서 열린 보문선언 개원기념 간화선 대법회 4번째 법사로 나서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 일체유심조의 의미와 화두선 수행법을 설명했습니다. 문광 스님은 마음의 본체는 원래 생각을 떠나서 없는 것이라며 번뇌로 인해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끊어내고 내가 챙겨야 할 화두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화두선은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이미 마음의 본체는 생각이 없는 건데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이 생각하고는 벗을 삼지 않아야죠. 바로 그냥 화두를 들어버리는 겁니다. 서울 상도동 보문사의 6선사 초청 간화선 대법회는 문광 스님에 이어 오늘 16일 오전 10시에는 한산사 선덕 월암 스님이 법문을 설하고 23일에는 해남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이 회양 법문을 통해 대법회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매주 일요일 6선사의 릴레이 법문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B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차례로 녹화 방송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불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겨루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4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네팔과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6개 나라 노동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등인 금상은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 말씀을 발표한 네팔 국적의 25살 파이델바요 씨가 수상했습니다. 은상은 스리랑카의 차마라 씨, 네팔의 고팔 씨가 차지했고 동상은 태국의 나따야 씨와 네팔 출신 엔지 씨, 베니 씨, 인기상은 베트남의 레반황 씨, 장려상은 베트남 레반휘 씨 등이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네팔 서울법당 주지 쿤상 스님 등 외국인 스님들, 국제포교사회 김재홍 회장과 배광식 전 회장, 국제포교사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불교적 가치관을 담은 죽음 교육 진흥조례가 작년에 전국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시행됐는데요. 이를 토대로 한 죽음교육 기획공모에서 BBS 제주불교 방송이 제작기관으로 선정돼 입관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관체험을 앞두고 평생 처음으로 수의를 입어봅니다.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유서를 읽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소중한 인연들과 추억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난치성 장애아를 양육하며 장한 어버이상을 받기도 했던 고개출 입관 체험자는 부처님법 만난 것이 고맙다는 말을 유서에 남깁니다. 아픈 자식 끌어안고 원육식으로도 보고 이만하면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해탈하기 위해 출가했던 것처럼 나 또한 해탈이 경지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다. 마음의 행복도 찾았고 인과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믿음이 생겼다. 남편을 여인 강기영 입관 체험자는 유일한 의지처 아들에게 평소 못했던 말을 글로 적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분에게 막상 편을 잡으냐 할 말이 없다. 어느새 세월이 이만큼 된 것이지. 너희 아버님 보내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너에게 치매 안 되려고 노력한다. 유서 낭독을 끝내고 좁은 관 속으로 몸을 눕히자 관 뚜껑이 서서히 닫힙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와 조가가 귓가에 울려 퍼지면서 캄캄한 어둠이 온몸을 둘러쌉니다. 무섭고 두려울 것만 같았던 입관. 하지만 체험을 끝낸 참가자들은 스님의 연불 소리가 태초에 어머니 뱃속에서 듣던 자장가처럼 편안하고 평화로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웰다잉을 위한 입관 체험 프로그램은 작년에 제주도가 처음 시행한 죽음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BBS 제주불교 방송이 기획 공모 제작기관으로 선정돼 처음 이뤄졌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불교적 가르침이 프로그램의 토대가 됐습니다. 한편 BBS 제주불교 방송은 10부작 100세 시대 죽음을 배우다를 기획해 10명의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죽음을 아름다운 마무리로 인식하도록 사회적 저변을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는 경내 직관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은 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을 겸한 창립 5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사 주지 총강 스님은 삼독심을 내려놓고 자비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진하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3주년 기념법회가 미래불교 100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음도량인 광명사에서 천태 일승 묘법 사상이 활짝 피어나길 축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서는 천태 직관답법 시연과 합창단, 판소리 공연 등이 어우러진 광명문화예술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는 서울 수락산 연불사가 대웅전 단청과 벽화 조성을 회향하면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사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고종 어장이자 동방불교 대학장 상진 스님이 집전한 영산제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점안된 삼존불은 서가모니불을 주불로 우측에는 관세음보살, 좌측에는 대세지보살이 협시불로 봉안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웅전 단청불사와 단청 아래 벽화 상단에는 부처님 일생이 담긴 팔상성도를, 벽화 아래에는 부모 은중경을 묘사한 그림을 완성해 회향을 기념했습니다. 호명 스님은 수락산에 연불사를 세워 들어온 지 올해로 60년이 됐다면서 60년 기념으로 단청불사를 하게 됐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신도님들의 외호와 도움으로 여법하게 마칠 수 있게 된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경남 창원시 무학산 백운사에서 제10회 천지명양 수륙 무차 평등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지정을 기념해 봉행된 이번 수륙제는 불법을 설하고 음식을 베풀어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의식을 재현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륙제에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살기 좋은 세상도 함께 기원했습니다. 아랫역 수륙제 공개 행사는 지난 2014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후 매년 가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가 제주 지역 제철 재료로 개발한 소스를 활용한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 아미현에서 산사의 공양간 문을 열다란 주제로 사찰 음식 양념과 소스 개발 중심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용을 해왔던 그런 그 소스와 양념류를 가지고 조금 제조화하면 어떠겠느냐. 소스는 조청이나 귤즙 등을 이용해 설탕 대용으로 쓰는 등 우영 콩나무 조청조림, 조청무 인삼차 등 50가지가 선보였고 양념류도 20여 가지가 전시됐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